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후 3시 이후부터 발생한 사건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총평과 아울러 어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말이죠. 폭탄 발언을 했어요. 체포자 명단을 작성했다.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국정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한동훈도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장 우원식이도 포함되어 있고 이재명 김민석 여러 자들의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국가의 욕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 배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재계엄령을 한다면 모든 걸 막아내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 방문을 유보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3시 30분에 긴급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예정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총리 책임제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안정을 위해서 책임 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김선호 국방차관은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위를 해제하겠다 이런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거에 의해서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있죠. 나경원, 권성동 또 여러 명 있잖아요. 김기원 이런 분들이 탄핵이 당하게 되면 크나큰 국가적인 불행이다. 그리고 보수가 괴멸될 수 있다. 이런 반발을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지난 원내대표였었죠. 김기현 대표도 탄핵은 국민 앞에 또 다른 무책임이다.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요,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탄핵 동참에 우리가 못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정말 미래가 불행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했으면 밀고 나가야 될 건데 왜 다시 반박하냐 이 말이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닌가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가요. 이런 와중에 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하고 국회에서 들어가서 만납니까? 원래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의사당을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일 때는 들어갔지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국무위원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 대표 아니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뭐 해서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 왜 들어가서 이재명 만나고 그렇습니까? 그 윤상현 의원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윤상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요, 이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이게? 과거에 학자였고, 의사였고, 야, 실망이 커요, 실망이 커.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제가 안철수 전화하니까 받질 않더라고요.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팅이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불러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또 윤 대통령한테 직무정지시키겠다.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 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기가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이 말은 탄핵에 찬성하겠 뜻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되겠습니까? 여당과 정부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도 힘들 상황 아닙니까? 왜? 여소야대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1차장이 말이죠. 계엄 선포 뒤에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을 체포해야 된다. 심지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 사실은요, 이재명이도 부정선거로 당선됐죠. 박찬대 원내대표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김민석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도 했죠. 권순일 이재명이로부터 얼마 돈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대법관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돈만 처먹고 말이죠. 여러분, 자, 한심합니다. 정말 비통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2의 비상기용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발표를 하겠다 해놓고 취소했다가 다시 발표한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상황이 매우 혼란해서 제가 국민들께 드리는 긴급 담화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이것 역시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설령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마 우원식 의장은 입장을 못하게 막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답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지켰죠. 자유민주체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지킨 겁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경험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총을 들고 갔지만 총탄이 있었습니까? 빈 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은 민주주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그렇죠. 헌법 써야 되겠죠. 국회의원들부터 헌법을 수호해야 되지. 국회의원은 입법 제정하는 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고 국가가 잘 살림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회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서민들은 헌법을 지키고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지키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믿고 뭘 믿어? 범죄 집단과 그리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50명, 60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믿냐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말이죠.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된 의원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의장 직무가 있어요. 의장 직무는 간결합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거지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를 대표하고 그리고 의사를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20조 2는 의장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될 때는 당선된 날로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야, 오늘 밤에 말이야 2차 계엄이 우려돼. 그러니까 오늘 윤을 탄핵시켜야 돼. 왜? 2차 계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주 교활한 친구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야, 한동훈이가 말이야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원래는 내일 7시 하도록 돼 있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본회의를 앞당길 수도 있다. 바로 이 말은 이중대인 한동훈이하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이가 말이죠. 대통령 만나가지고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직무 집행 정지를 강조했어요. 한동훈이가.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정부에 각 있는 요직들 얼마나 산하기관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요지부동 어떻게 되겠지? 내 임기만 채우면 되겠지? 나만 배부르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국가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런 예감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가 말이죠. 특전사, 수방사, 방첨사, 사령관 직무 정지를 위한 지금 분리 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만나가지고, 야, 체포 지시 그런 거 없었어. 너 체포하는 거 그런 거 없었어.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불출석했느냐? 야,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표결 예정 이후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합의,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죠. 6일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1회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을 진행했는데 안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일반 우리 개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지요. 김동연 부장판사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판 기일을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표결 끝나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독대하면서 말이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체포 지시 사실이 없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말이죠. 국방위원이 누굽니까? 김민석이. 김민석이도 가짜 국회의원이잖아요. 2차 계엄을 재공세가 예견된다. 그러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 조속히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 지휘관 전원 체포해라. 김민석이가 2차 계엄 시 국회 둘러싸라. 국민들이 모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블룸버그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외신에서 말이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블룸버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를 뽑았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기사들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의구심이 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특별한 조치 않겠다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결정하겠다 하고 오늘 오후에 4시인가요? 비공식 의총을 했는데 탄핵안 부결은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느냐. 탄핵안 부결 당론은 못 바꾸겠지만 내 개인 의견은 대통령의 업무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슴속에는 뭔가가 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가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원래는 탄핵 결정은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는 건 헌법재판소법에 18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된다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재판관 전원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의 손에 달렸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반대표, 그러니까 그렇죠. 가결을 시키면 8표만 넘어가면 가결되는 겁니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8표가 넘어가면은 친한계가 18명 아닙니까? 18명. 거기서 8명만 넘어가면은 국회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이 인용할 거냐? 인용하지 않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당연히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가 가능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었죠. 63일 만에 기각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옷을 벗게 된 것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입니다.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되게 되면 본격적인 탄핵 심사 절차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결서가 송달되면은 바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일 재적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이 필요한데 거대 야당 192명에 국민의힘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탈표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한동훈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대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이죠. 현재 6명 이상이 찬성으로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아마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시킨다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원대복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컷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혐의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노컷뉴스가 발표했습니다. 역시 중앙일보도 발표했네요. 자, 여러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배신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친한계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나는 국회의원 권력을 가지고 있고 4년 동안 떵떵거리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손에 달렸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나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또 제2의 계엄이 있는 거 아니냐. 나 이래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어떻게 키워왔냐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국가입니다. 국민성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당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가 붕괴됩니다. 지금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게 21대 4.15 부정선거와 22대 4.10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견했고, 여러분, 뭐, 칼럼도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뉘우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특히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호의호식하고 말이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어요? 예? 힘을 모아도 어려울 판에 장관들, 국무위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장차관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범죄 집단들 때문입니다. 친한계 8명이 투표를 하면 가결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한계 좀 위험인물 불러드리겠습니다. 곽규태 의원입니다. 김상욱 의원, 김성원 의원, 김용태 의원, 김재섭 의원, 김형동 의원, 박수민, 박정아,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유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현욱, 조경태. 나 조경태 의원 상당히 좋아했는데 육선 의원 아니에요. 저같이 체구도 작고 아주 박력 있고 말이죠. 체구는 작지만 위험성이 있고 말이죠. 바른 소리 하고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저 팬이었습니다. 국회 가서도 만날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육선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주진우, 한지아, 안철수 의원은 뭐 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이분들에게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실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만 이분들에게 알려야 돼요. 국회의원실에 다 114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내일 오전에 말이죠. 일찍 전화해서 말이죠. 강력하게 탄핵 가결시키면 안 된다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이죠. 국민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일 모든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국회 의사당 앞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서 봉기가 일어나서 탄핵을 막아야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까? 공산주의를 원합니까? 사회주의를 원합니까? 전체주의를 원합니까? 이러면 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북 세력들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 입법 칼럼을 30년 동안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쓰질 않습니다. 국회의원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조국혁신당에서 대표 발의한 것들 보면은 기가 찹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무기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려면은 방위청장인가 방위산업청장한테 허가 받으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위사업법까지 어떻게 개정시키자고 나온지 아십니까? 무기를 수출하려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한 달 동안 국회가 심의하겠다. 그리고 수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비밀리에 해야 된다.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방위 산업들이 수출해가지고 수십조 돈을 벌어들이는데 무기를 수출하는 것까지 그런 제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 김병주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그런 거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악법들이 말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구태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국회의원은 좋은 국민들의 민생법안,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그런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 오는 게
그게 기본이지요. 그런데 악법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잘 편성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잘 운영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 주도록 하는 건데 그냥 검찰에 뭐를 예산을 삭감하겠다, 대통령실을 차감하겠다, 경찰청 삭감하겠다, 법원은 또 예산 증액시켜주겠다. 이런 이재명 교활하고 사악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국회로 모여주셔서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